앞에서 플립플랍들을 구조적으로 엮어서 레지스터를 만드는 것을 보았고, 그들을 직렬로 연결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서를 사용을 해서 패러렐 로드 기능을 시프트 레지스터와 결합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 소자, 즉 플립플랍 또는 그들을 엮어서 만든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조합 회로들을 추가함으로써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시스템 또는 디지털 회로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플립플랍 또는 레지스터들하고 조합 회로를 엮어서 만든 시퀀셜 서킷, 즉 순차 회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차 회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회로부터 차례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개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수기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옛날 역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기차역의 경우에는 검표현이 일일이 표에다가 구멍을 내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그 장치를 자세히 보면 구멍을 하나 낼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개수기죠. 그래서 개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흔히 발생의 횟수를 셀 때 사용합니다. 그 경우뿐만 아니라 시간 구간을 발생시킬 때도 사용하거나 또는 두 이벤트 사이에 시간을 잴 때도 사용합니다. 초시계를 상상해 볼 수 있죠. 스탑워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운동선수가 100m 달리기를 얼마나 빨리 뛰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할 때 흔히 선수의 출발할 때 시계도 같이 출발시키고 선수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시계를 멈춤으로 해서 시간을 잽니다. 이것도 일종의 카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계나 또는 VCR의 카운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카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흔히 진동자라고 하는 데서 클락이 발생되면 그 클락을 세서 1초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진동자가 1메가의 클락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100만 번을 셀 수 있는 개수기를 만들면 그 개수기의 출력은 1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초를 60으로 나누면 1분이 되고, 그것을 또 60으로 나누면 1시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계가 구성되는 것이죠. 방금 설명했듯이 이런 개수기는 플립플랍 또는 레지스터를 사용하고 거기에 값들을 하나씩 증가시킬 수 있는 회로만 추가하면 됩니다. 개수는 0에서부터 증가하는 형태의 개수도 있지만 로켓 발사 시에 숫자를 감소시키는, 즉 카운트다운 하는 경우도 개수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레지스터하고 가상기 또는 감상기를 사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개수기의 경우에는 어떤 두 수를 더한다기보다도 한 수하고 2를 더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로는 가상기나 감상기보다 좀 더 간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간단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레지스터를 구성할 때 흔히 D 플립플랍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으나 이외에 T 플립플랍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수기는 그 구조나 동작 방식에 따라서 동기 그리고 비동기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대 디지털 회로는 보통 동기 회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동기 개수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비동기 회로 개수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지만 동작 원리를 배우는 데만 이해를 하시고 절대로 이것을 실제 회로에 응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이 점은 반드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동기 회로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흔히 초보자들은 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응용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그것이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로 비동기 회로를 또는 비동기 개수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T 플립플랍을 사용을 해서 업 카운터, 즉 0에서부터 증가하는 카운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3빗 카운터죠. 그래서 3빗이면 나타날 수 있는 수가 0에서부터 7까지 총 8가지 숫자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T 플립플랍을 사용한 3빗 비동기 업 카운터는 그림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T 플립플랍의 입력은 세 T 플립플랍 모두 1로 고정되어 있고 첫 번째 플립플랍의 클락은 외부의 클락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플립플랍 간의 연결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플립플랍의 Q 아웃풋이 다음번 플립플랍의 클락으로, 두 번째 플립플랍의 Q 아웃풋이 다음번 플립플랍의 클락으로 이렇게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플립플랍의 Qbar 값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 다음번 T 플립플랍이 상태를 안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플립플랍이 다 000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000은 이진수로 0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수에서 0을 의미합니다.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첫 번째 플립플랍이 그 값을 반전시키게 되면 값이 거꾸로 읽으면 001이 되죠. 001이 돼서 1의 개수를 표시하고 다시 클락이 튀어줄 때 첫 번째 플립플랍이 1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Q바는 0에서 1로 바뀌기 때문에 다음번 플립플랍이 0에서 1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음번 클락에서 Q0는 다시 1로 바뀌게 되나 이때 Q1이나 Q2는 변화가 없지요. 다시 Q0가 다음번 클락에서 1에서 0으로 바뀌는 순간에 Q바가 0에서 1로 바뀌기 때문에 Q1이 다시 1에서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플립플랍의 Q바가 세 번째 플립플랍의 클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Q2가 이번에는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0의 값에서 1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지속이 되면은 개수가 0,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클락의 연결을 캐스케이드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캐스케이드는 계단식 폭포를 얘기하죠. 즉 꼭대기에서 물이 내려오면 일단 그 다음 칸에 물이 채워지고 그 칸이 물이 넘치게 되면 다음 칸으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캐스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T 플립플랍의 형태가 한 플립플랍이 두 번 변화를 일으키면 다음번 플립플랍이 한 번 일으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캐스케이드 연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글 신호는 모든 T 플립플랍이 다 1로 연결되어 있고요. Q바가 0에서 1로 바뀌면 즉 이때 Q는 1에서 0으로 바뀌게 되죠. 그 순간에 다음번 플립플랍의 클락이 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개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마치 리플 캐리 애더처럼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상기의 리플 캐리 애더는 최하위 빛에 있는 캐리가 최상위 빛에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싱크로너스 카운터인 경우에도 클락의 전파가 하위 빛에서 상위 빛으로 차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된 바와 같이 3에서 4로 바뀌는 순간에 최하위에 있는 클락이 최상위까지 프로파게이트 되는 순서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운터의 즉 개수기의 동작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중간에 지금 3에서 4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 개수기의 값에서 임시적으로 010, 즉 2의 값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3에서 4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3, 2, 4의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 Q 값들이 다른 회로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회로에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동기 회로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클락이 캐스케이드 형태대로 하위 빛에서 상위로 차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가상기에서 리플 캐리 애더를 얘기했듯이 이 경우에는 리플 카운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향 개수, 즉 0에서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향 개수뿐만 아니라 19, 8, 7 이렇게 내려가는 하향 개수도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T 플립플랍을 사용한 비동기 하향 개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회로와 달리 Q바가 다음번 클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Q가 다음번 클락에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앞에 상향 개수기와의 차이입니다. 동작을 살펴보면은 클락이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에 처음에 0이었던 모든 플립플랍의 값이 동시에 1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앞에서 설명했던 문제와 같이 딜레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클락이 튈 때마다 값이 바뀌게 되면은 처음에 000에서 111, 즉 7의 값을 갖고요. 또다시 110, 6의 값, 101, 5의 값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하향하는 형태의 특성을 갖게 돼서 하향 개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상향 개수기하고 지금 방금 배운 하향 개수기를 합쳐서 상하향 개수기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연습 문제로 있으니까 그때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힌트는 상향 개수기하고 하향 개수기 차이점을 보시고
그때 그 차이점을 멀티플렉서를 끼워 넣음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 배선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동기 개수기를 배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로 비동기 개수기는 실제 회로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개수기에 대한 개념을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소개를 했지만 절대로 실제 회로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수기의 또 다른 문제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문제는 중간에 개수값에서 원하지 않는 값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동기 개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개수기로 사용을 하려면 이 동기 개수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플립플랍들이 동시에 같은 클락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특징이죠. 비동기의 경우에는 이전 플립플랍의 Q나 Q바 값을 받아들였지만은 동기의 경우에는 모든 플립플랍의 클락들이 같은 클락에 연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바뀌기 때문에 속도가 비동기 개수기에 비해서 빨라진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앞에 비동기 개수기에서 나왔던 임시적인 어떤 불완전한 개수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기 개수기를 설계하려면은 먼저 각 개수가 변화하는 것을 쭉 나열해보고 그때 각 빛에 대한 값들이 클락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3개의 플립플랍을 가진 3빛 개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플립플랍은 T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Q0, 즉 하이빗의 경우에는 클락의 T 때 항상 0과 1을 반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Q1을 보죠. Q1은 0012, 0012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데 Q0가 1일 때 클락에 동기돼서 반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Q0가 1이면 0에서 1로, 1이면 1에서 0으로 이런 식으로 반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Q2를 볼까요? Q2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Q1하고 Q0가 둘 다 동시에 1일 때 반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이렇게 반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그대로 어떤 불리한 로직으로 정리해보면은 설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Q0의 경우는 항상 변해야 되니까 그 플립플랍의 입력인 T0는 항상 1의 입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락이 T 때 항상 이전 상태에 반전된 상태가 새로운 값으로 결정되게 되겠죠. T1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Q0가 1인 경우에만 반전되도록 돼 있죠. 따라서 Q0를 그대로 T1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Q2는 어떻습니까? Q1하고 Q0가 동시에 1인 경우에만 Q2가 반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Q0, Q1을 AND 시켜서 T2에 연결하면은 됩니다. 지금 3빛만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4빛 또는 nbit일 때 t 입력을 이와 같이 이전에 나와 있는 q 값을 전부 AND 시킴으로 해서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이러한 회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T 플립플롭을 사용한 4빛 싱크로너스 카운터입니다. 즉 동기 개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T 플립플랍의 입력은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T 플립플랍 입력은 Q0, 세 번째 플립플랍은 Q1하고 Q0의 AND가 되죠. 네 번째는 Q0, Q1, Q2의 AND가 돼야 되는데 이미 이 점이 Q0와 Q1의 AND 함수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Q2와 AND 시키면은 세 개의 Q 아웃풋을 AND 시킨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T에 연결하면 되고요. 이와 같이 연결하는 것을 Factored Arrangeme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치 인수분해를 하듯이 원래 Q0, Q1, Q2의 AND였는데 Q1, Q0를 먼저 AND 시킨 다음에 나중에 Q2를 AND 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Factored Arrangeme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0부터 15까지 증가하는 그런 개수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징은 클락이 튈 때 물론 일정한 딜레이를 갖고 있지만 모든 플립플랍의 값이 동시에 바뀐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어떤 다른 값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이 개수 값을 다음 단의 회로에 연결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속도도 비동기 개수기에 비해서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동기 개수기를 소개했었는데 동기 개수기에 몇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수기를 동작시키거나 아니면 멈출 수 있는 enable 신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수기 값을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 본 T 플립플롭을 사용한 삽입 동기 개수기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다가 enable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AND 게이트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enable 신호가 1이면 개수가 진행이 되고, 0인 경우에는 0이 계속적으로 파급이 돼서 개수기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t가 0이면 이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개수기는 그 개수가 늘어나지 않고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각 t 플립플롭의 비동기 클리어 단자를 이와 같이 연결하게 되면은 전체 개수를 0으로 강제로 리셋시킬 수 있는 기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